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예술의 세계는 참 넓다라는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좀 더 깊고 새로운 영역을 발견할 때마다 경이로운 예술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되곤 합니다. 지역에서의 작품 활동은 물론 더 많은 이들이 폭넓은 예술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방면으로 시간을 쌓아온 예술가가 있습니다. 예술 중에서도 미술,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찍어내는 판화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대수 판화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유대수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미술 중에서도 판화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되신 걸까요?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 네. 본격적인 화가 생활로 접어든 걸로 치자면 한 28년 정도, 거의 30년 가까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30년을 판화로 네. 작품 활동하고 계십니다. 판화하면 많은 이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내는 미술 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판화 미술 작품을 이렇게 접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네, 그걸 좀 현장에서도 체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종종 문화센터라든지 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특강 같은 걸 가면 네. 판화가 뭐냐, 판화를 언제 시작했냐, 네네. 굉장히 낯설게 생각은 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치고 판화 안 해보신 분이 없습니다. 고무지우개에 자기 맞아, 이름 맞아. 새겨가지고 네. 막 스탬프 찍고 다니고 간단하게 원리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판화를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러네요. 이제 다만 미술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네네. 미술 작품으로서의 판화 그러면은 사실 그 일상생활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고 좀 미술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만지고 다양한 실험적 기법들 예.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론으로 보면 보통 어려워하죠. 대개 시민들이 판화 작품을 만나면 이걸 찍었다고? 그린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네. 이 미술 중에서도 판화의 영역이 더 좁았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또 판화를 또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30여 년 전에는 네. 말씀대로 아마도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판화를 공부하거나 네. 이렇게 널리 소개돼서 전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전주 시절에 제가 20대 시절에 목판화, 고무판화 정도만이 간혹 보이는 정도. 맞아요. 였고 87, 8년도 즈음 해서 한 번씩 소개가 되고 네. 이제 서울에 판화를 전공하는 대학 학과가 설립되면서 네. 좀 더 이제 대중들한테 좀 소개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작가님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네. 공부 잘하셨다면서요.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또 미술에 대한 영역에 관심을 또 갖게 됐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계기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많은 화가분들이 예. 그러실 텐데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 한쪽에 끄적거리거나 네. 연습장에 자꾸 낙서를 하면 네. 오,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오. 당연히 그 소리를 듣고 컸을 겁니다. 예.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반에서 그림 잘 그리는 아이 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오, 네. 아 내가 그림을 잘 그리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집안이 굉장히 좀 뭐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어떤 뭐 물감 도화지 이런 걸 뭐 풍부하게 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네. 야, 너는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술 쪽으로 해봐라 라고 권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넌 왜 저 돈도 못 버는 환쟁이처럼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그림 그려서 뭐 할래? 라고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집안의 막내였는데 예. 바라만 모셨던 것 같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데 네네. 예, 그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미술부 생활을 했고요. 예. 미술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술대학을 가야 되는 거구나. 뭐 선배님들의 영향도 있고 네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집안에서는 좀 어땠습니까? 미술 도구라든지 이런 거 사려면 사실은 좀 돈도 많이 들잖아요. 좀 부모님들께서도 네, 그렇죠. 아마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느 날 집에 돌아갔더니 저희 누님이 그 당시 서울에 계셨는데 그 당시 가격이 꽤 나간 야외 스케치용 나무 이젤, 오. 그다음에 화구 박스가 오. 제 책상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누님이 너 미술부 한대니까 선물로 사주고 갔어. 네네. 그래서 그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그렇죠. 아마도 드디어 나에게도 전문 장비가 생겼구나. 그렇다면 나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 누님 덕분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작가님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나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도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입시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네. 그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작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 파나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저한테는 좀 운명적이랄까 예.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요. 제가 사실은 대학을 두 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뭐 중간에 휴학도 했지만 횟수로 4년을 다녔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20대 청춘을 즐겨서 네. 학점도 잘 안 나오고 네. 또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스쿨 밴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죠. 그 덕분에 이제 잘리게 되고 이런. 약간 방황하던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 네.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내가 할 일은 미술밖에 없다.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입시하는 미술학원을 찾아갔는데 예. 그게 이제 88년도입니다. 하필이면 그 해에 학부의 판화 전공 학과가 88년도에 개설이 됐고요. 오. 하필이면 제가 찾아간 입시미술학원 한쪽 귀퉁이에 예. 판화만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선생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운명같이. 네, 운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원장님이 너 그러지 말고 판화를 새롭게 도전해보면 어떻겠느냐. 신설학과니까 전망도 괜찮은 것 같고 오. 아무래도 입시도 좀 용이할 테고 네네, 그러겠네요. 너는 이미 대학을 몇 년 다녀봤으니 예. 회화적인 거는 배웠지 않았겠느냐. 새로운 걸 배워봐라. 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학과 진로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입시미술학원을 찾아갔는데 네. 그 한쪽에서 판화 작업실을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판화 작업을 하시던 분이 안 계셨다면 못 만났다면 그렇겠죠. 네 그런 소개도 못 받았겠죠. 그렇죠. 그 판화 작업실을 갖고 계셨던 분이 이제 정미경 선생님이라고 예. 지금도 전주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그래요. 네. 제가 그 판화 전공을 택하게 된 계기 그 하필이면 그 입시미술학원을 그곳으로 찾아간 네.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입시 과정을 거쳐서 홍익대학교 판화과에 입학을 하신 겁니다. 어땠습니까? 대학 생활이 두 번째였는데 마음가짐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서울 생활도 그렇게 뭐 풍족하고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두 번째 도전이니까 나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네네.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그림 공부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는 학기별로 판화의 기법적 방법을 계속 배워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새로운 걸 만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비록 20대 어린 나이지만 예.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 그림에 대한 태도 이런 거 하고 이제 해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 네. 어떤 기법적 테크닉 뭐 방법들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제 내 그림을 만들 거냐 뭐 그걸로만 해도 4년여 그렇게 시간이 갔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까? 서울에서 쭉 활동하고 네. 거기서 또 자신의 또 작가 생활을 멋지게 또 펼쳐 나가는 것도 또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기왕에 자식을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그 전국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에 입성을 했으니 예. 저도 서울 생활을 버텼으면 좋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력을 버티기 힘들었고 특히 뭐 예술 분야가 그렇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제 대학을 막 마친 시절에 그 뭐 10여 년 네네. 세월을 버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고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해요. 제가 대학 3학년 시절에 이제 학생회장이 됩니다. 물론 학과 수준에서. 네네. 네. 뭐 제가 무슨 막 그 심각한 운동권은 아니고요. 네네. 그냥 좋은 오빠, 친절한 동료, 뭐 이런 측면에서 네. 그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그 해에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시게 돼요. 아하. 그래서 전국적인 이제 시위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 와중에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각성이랄까요? 네,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미술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시절에 또 주말마다 전주로 미술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주에 계시는 이제 민중미술 그룹 예. 하고 좀 교류를 하게 되고 고향에 가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저분들하고 소속돼서 조금 더 그림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하면서 이제 민중 예술로서의 발을 들이게 된 거군요. 예, 민중미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도 네. 그런 어떤 작업과 또 그런 소속으로서 또 예술 활동을 또 미술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느끼는 것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그 나의 어떤 상상력과 무엇을 위해서 또 그림을 그렸지만 네. 민중 미술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사상이나 이런 철학들과 그렇죠. 앞으로의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제 되게 미대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하면 예. 사실 아마 화가들이 되게 막막할 텐데 어떻게 화랑을 찾아가고 맞아요. 어떤 동료들과 미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전주 막 내려와서 활동하던 시점이 동학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던 94년도가 되는데요. 네. 네. 동학 100주년 기념 사업 행사와 더불어서 대규모 기획전이 전주에도 들립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행사장에 걸리는 걸개 그림, 대형 걸개 그림을 이제 그 민중미술 그룹 이제 동료 선배님들하고 이제 함께 제작하게 되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예술 파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네. 만나게 되고 사실 그게 저한테는 다 이제 공부, 학습의 재료가 됐던 거죠. 교분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고 네네. 그러면서 조금 전주 생활에 정착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제 전주에 전북 민미업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그 뭐 단체명을 일일이 좀 말씀드리자면 들바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예. 가보세라고 하는 그룹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시민 미술 활동을 하는 그린마을이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그런 민중미술, 뭐 시민미술 활동을 하셨던 분들 세 군데를 합쳐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서로 네트워크하고 어깨 걸고 함께 활동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전북민미협이라는 단체로 단일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이제 그때 많은 회의 쫓아다니고 제가 창립 당시에 이제 첫 번째 또 사무국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네, 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10여 년 넘게 살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전주 분들은 저를 보면 네. 너 민중미술화가잖아 이렇게 좀 찍혀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그 한 개인의 입장, 또 한 미술인의 입장에서는 참 행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네. 자신 어떤 주제를 찾는 게 네. 평생의 과제이고 숙제잖아요. 그걸 또 지역에 와서 찾았다고 한 거 보니까 어쩌면 지역에 내려오면서 큰 행운의 결실을 맺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술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종의 자기 캐릭터, 자기 세계,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그럼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뭐 행운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내 세계를 좁히고 이런 시각에서 이런 방향으로 내 작업을 끌고 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걸 준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네. 좋은 공부 바탕이 되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혼자서 뭐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충분하게 하시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전하는 활동도 또 수차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화가로서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전북민미협의 사무국장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종의 그 뭐 문화예술 정책 관련한 그런 자리에 가끔 이제 앉게 되고 네.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일종의 사무 능력이랄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좀 그 저를 소개해줘가지고 예. 갤러리 큐레이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 예, 저한테는 이제 겸사겸사였는데요. 예. 아 맞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벌이도 필요해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갤러리 미술관이라는 것도 미술 동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잠시 그림을 멈춘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예. 네 전시장으로 또 전시기획자로 가게 돼서요. 오, 네. 아마도 횟수로 둘 다 합치면 10여 년을 오. 그렇게 그 전시기획자 역할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비록 이제 제 작업은 잠시 뒤로 밀어놨지만 예. 사실 그 갤러리 큐레이터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작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게 되고 그랬군요. 그분들 작업 다 살펴보고 어허. 얘기를 듣고 예. 그게 오히려 저는 이제 월급 받으면서 공짜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인적 교류라고 할까요? 네네. 저의 뭐 네트워크망도 넓어지는 거고 또 그런 속에서 제 나름대로 그 전주에 사실 일종의 큐레이터 문화, 화랑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척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네네. 2000년 초반만 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전시 방식, 새로운 어떤 기획이라고 하는 측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렇게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다가 아주 또 중요한 직책을 또 맡게 되셨습니다. 지역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문화연구 창의 대표이사이시기도 네. 합니다. 어떻게 설립이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집 앞에 개똥은 누가 치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위 이제 아까도 민중미술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의 그런 예술 담론이라든지 시대적 부호 같은 것들이 네네. 그 당시 거대 담론이라고 했죠. 굉장히 컸거든요. 통일, 민주, 뭐 평화. 네, 평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미술에서도 이를테면 뭐 인류, 뭐 존재 예, 너무 크다. 그렇다면 전주는 고사동길은 동문사거리의 여러 문화적 형태는 미시색으로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약간 달리 표현해서 예. 좀 안 좋은 용어입니다만은 예. 내 집 앞에 개똥은 내가 치워야지. 그 관심 없이 무슨 굉장히 우주적인 얘기나 짓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지역의 문화적 발전이라든지 예술적 소양이 만들어지는 거냐. 우리 시각으로 우리 문제를 우리 동네에서 좀 직접 바라보고 해결도 해보고 제안도 내보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한참 할 때였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뜻맞는 동료 선후배들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를 하나 설립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만났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라는 영역이 직접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참여자가 아닌 뭔가 이제 기획자로서 만드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머리도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그 과정들이 분명히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국 단위 그 문화정책 대토론회를 좀 주관을 많이 해서 어허. 약 4, 5년간 좀 집중적으로 끌어왔어요. 예. 다시 말하면 저희 나름대로 전주 내에 그 문화예술 인력의 집합소 또 링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부했는데 전국망으로도 예, 각 시도별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또 문화 인력들 예. 도 전주로 와라. 술은 내가 살 테니 너희는 모든 썰을 다 풀고 가라. 이제 이런 거를 줄기차게 해왔고, 예. 네, 그게 전주 문화계에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요. 시민 도민들이 금방 아실 수 있는 게 문화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고요. 맞아요. 네. 네. 그거를 약 10여 년간 네. 그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문화 소외계층에게 네. 이 문화적 혜택을 좀 그렇죠. 향유할 수 있도록 네네. 네. 안내하고 바우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공해드리고. 그 중요한 심부름꾼인데. 역할을. 네. 그 도 행정을 대신해서 예. 위탁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랬군요. 네. 뭐 작가님들은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어쨌든 나의 작품이고 그 작가는 또 작품과 전시로서 나의 커리어를 또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활발하게 또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작가님? 남청교 근처에 예. 본격적으로 작업실을 얻으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릴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때부터 지금 1년에 한 번씩 개인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요. 네. 가능한 한 조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내 작업에 좀 전념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전시가 끝났는데요. 예. 모든 일이 시작된 자리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치렀고요. 네. 이번에는 그동안 좀 틈틈이 그 돌을 소재로 해서 돌. 네, 돌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큰 바위, 암석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손톱만한 예. 네, 돌멩이들을 좀 확대해서 그리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에는 그래 이 돌에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좀 묶어 세워서 하나의 연작으로 마감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돌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싶었는가, 어떤 이야기를 그럼 전해주고 싶었는가도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떠올렸던 건 집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예민해하고 심각해하는 세상살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분노는 도대체 어떻게 사귀거나 분노가 좀 더 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어쨌든 그런 일종의 존재론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돌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을 나 자신에 비유하면서 내가 생로병사가 있듯이 돌도 생로병사가 있을 거다라고 망상을 하게 된 거죠. 좋은 말로 미망, 네, 헛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돌의 표정, 돌의 형상에 물론 이제 인간적인 팔다리가 붙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네네. 네, 제가 개입되기도 하고 또는 혹시 그 작품을 바라보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좀 읽어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수많은 작품 중에서 혹시 내가 가장 잘 표현됐던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돌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첫 작품, 계기가 됐던 이렇게 이렇게 돌에 이렇게 손이 턱을 괴고 네 생각하는 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예. 네. 그 돌 연작에 대해서 꿈꾸게 해준 첫 작품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그 모든 일이 시작된 자리라는 제목으로 한 전시에서 그 반가사유상의 형태를 띤 팔다리에 예. 이제 몸통, 머리 부분이 돌만 얹혀져 있는 오호. 네,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역시 이를테면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사유에 대한 측면하고 돌에 대한 생각하고 이렇게 좀 결합돼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또 작품 활동에 또 연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엄청난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네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작품 발표를 꾸준히 해야겠다. 네네. 사실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건 그런 거였거든요.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그 나라는 사람, 유대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어떤 물건 예. 또는 생각, 관계망 이런 건 도대체 뭘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 손길이 닿은 내 생각을 심어놓은 무엇이든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마도 목표, 계획이라면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안 사주셔도 어쩔 수 없다. 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미술 작품 또는 텍스트, 나의 활동들 이런 걸 많이 좀 만들어서 네.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진열해 놓고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수많은 도전과 또 억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자신의 인생에서 또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또 고민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원동력 또는 앞으로 더 버티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면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저희 누님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젤을 사주셨던 누님을 포함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전 말로 억순이라고 하죠. 일가를 이루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특히 그 막내 동생인 저를 이렇게 미술 공부하고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셔서 저는 저희 누나들이 원동력이고 나의 형제. 존경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서 무언가 남기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전히 뭐 무슨 유명한 스타 인물 뭐 이런 거보다도 또 한 축이라고 하면 여전히 가족, 자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둘인데 둘 다 미대를 졸업하고 그림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엄청난 재산, 뭘 물려줄 건 없는데
내가 만든 그림들과 평생 살아왔던 미술에 관한 어떤 지식이라면 지식 이런 건 너희들한테 좀 줄 수 있겠다.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밟고 넘어가라. 뭐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 집 앞에 개똥은 누가 치우지라는 것과도 또 맞닿아 있네요. 어디 뭐 멀리 있는 거대 담론에서의 원동력을 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동력을 찾는 것. 그것이 또 작가님의 또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렇게 무언가가 되지 되었으면 않을까 좋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처럼 이렇게 묵묵히 시간을 쌓는 예술인들이 있기에 점점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